I will proceed in Korean. If you don't understand Korean, please turn on the English subtitles. 이 애드온을 사용한다면 블렌더에서 손을 이용한 실시간 인터랙션을 간편하게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GitHub 페이지에서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든 파일들을 설치를 하실 수가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애드온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정리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이를 보고 한번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예전에 정리해둔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마 지금 영상이 올라와 있을 즈음에는 지워져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 우선 우측 상단에 코드 버튼을 클릭하시고 여기 있는 다운로드 짚을 눌러서 이 프로젝트 압축 파일을 다운을 시켜주겠습니다. 설치를 완료하셨다면 이를 압축을 해제해주세요. 압축을 풀어주시면 되고, 이 풀어주는 위치는 원하시는 대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압축을 풀고 나면 이런 식으로 모든 파일들이 들어가 있고요. 일단 블렌더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좌측에는 이 블렌더 이 핸드라는 애드온을 사용하기 위한 매뉴얼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스크립트 창이 있습니다. 일단 이 페이지를 보시면은 버튼을 좌우로 움직여서 페이지를 넘겨달라 라고 안내를 하고 있네요. 버튼 같은 경우는 얘를 말하는 거겠네요. 이걸 클릭을 하고 G키를 눌러서 좌우로 움직여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페이지가 넘어가게 됩니다.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서 그대로 따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네요. 파이썬을 설치를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파이썬을 설치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 여기 설치 창에서 이 버튼을 꼭 클릭을 하고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버전도 3.11점 버전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파이썬을 검색을 하시고 이거를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들어가겠습니다. 보시면은 여러 개의 버전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3.11으로 시작하는 버전 중에서 가장 최신 거를 선택을 해서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11.9가 있으니까 이거를 설치를 할게요.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시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아마 윈도우시겠죠? 윈도우에 맞는 인스톨러를 설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썬 설치 프로그램이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이거를 실행을 해서 파이썬을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파이썬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여기에 버튼이 안 나와 있는데, 버튼이 파이썬을 처음 설치하시는 경우에는 버튼이 있을 테니까 이걸 잊지 말고 꼭 활성화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업그레이드를 해주겠습니다. 네, 설치가 완료되었네요. 꽤 오래 걸렸네요. 그러면 얘를 닫고 다음 단계를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프로젝트 폴더 내부에 install.batch라는 파일이 있고, 이거를 실행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폴더를 열어보시면은 이쪽에 이렇게 install.batch 파일이 있을 겁니다. 그냥 install이라고만 있을 텐데, 있는 분도 계실 텐데 그냥 그거를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을 할게요. 이렇게 윈도우가 보호하고 있다고 뜨는데, 추가 정보를 누르신 다음에 실행을 눌러서 무시하고 실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모션 트래킹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설치를 해주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설치를 해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끝나게 되었는데, 만약에 처음 설치하시는 경우에는 2에서 3분 정도 혹은 5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기다리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라이브러리가 성공적으로 설치가 되었다 라고 뜨면은 그때 터미널을 닫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블렌더 화면을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이 작업 영역의 실행 버튼을 클릭해서 코드를 작동시켜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작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초 뒤 있다가 이제 웹캠이 켜지게 될 겁니다. 조금 기다려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웹캠이 켜지게 되고요.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모션 트래킹이 잘 되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웹캠은 켜졌으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쪽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생긴 토글을 이용해서 인터랙션을 제어해 달라 라고 하고 있네요. 네, 여기 보면은 요 BPIA 핸드라는 새로운 애드온 토글이 생겼죠. 위쪽에 있는 거는 제가 따로 설치한 거니까 무시하셔도 됩니다. 아마 에딧 다음에 이게 있을 거예요.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스타트 인터랙트와 스탑 인터랙트가 나오게 됩니다. 스타트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제 이 애드온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네요. 이거는 이따가 같이 해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는 좀 노드를 하실 줄 아는 분들이 노드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두었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페이지들은 그냥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 같은 거,
짧게 설명을 해두었고요. 이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메일을 보내주시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돼 있고 우측 상단 아웃라이너에서 이 인스트럭션이라는 설명서를 콜렉션을 비활성화 해달라고 하고 있네요. 비활성화하면 이렇게 뭔가 원숭이와 얘가 움직이는 듯한 그런 위치가 나오게 됩니다.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모디파이어에서 여러 가지 설정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있는 X 스케일과 Y 스케일은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각 축에 대해서 스케일 값을 조절해 줄 수 있고, X 유즈와 Y 유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축을 사용할지 아니면 사용하지 않을지에 대해서 뭔가 제어를 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X축으로만 이동을 해주고 싶다 하시면은 X 유즈만 키시고 Y축으로만 하고 싶다 하면은 Y축만 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세 번째 있는 요거 같은 경우는 범위를 볼 수 있게 할 건지 아니면은 범위를 끌 건지 선택을 해줄 수 있네요. 웬만하면 키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보기 편해요. 그 다음 페이지, 다음 섹션에 있는 거는 선형 보관을 넣어줄 거냐 말 것이냐 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요거를 키면은 부드럽게 움직이게 되고 끄면은 이렇게 딱딱 끊겨서 움직이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킨 상태에서 여기 있는 레이트 값을 늘리시면은 조금 더 부드럽게 움직이게 되고요. 레이트 값을 줄이면 스무스가 약하게 들어가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한 0.85 정도를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움직이는 이 오브젝트들을 바꾸고 싶다 하시면은 이거를 일단 삭제를 할게요. 얘가 움직이는 거는 여기 있는 타겟이라는 콜렉션 안에 들어가 있는 오브젝트들입니다. 지금은 이 수잔과 위에 돌아가고 있는 링이 들어가 있으니까 걔들이 손의 위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타겟이 된 거죠. 얘들을 삭제를 해주면은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텅 비게 되고요. 여기에다가 하나를 넣어주겠습니다. 큐브 하나를 만드시고 이거를 저 콜렉션 타겟이라는 이름을 가진 콜렉션 안에다가 넣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큐브가 생겼죠. 이렇게 제어를 하시면 됩니다. 오브젝트 말고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라이트도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라이트도 타겟으로 넣으면 이렇게 라이트가 들어가고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타겟에 들어가는 모든 오브젝트들은 원점에 위치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여기 있는 타겟을 비활성화해서 원점에 있던 애들은 안 보이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오메트리 노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쪽에 있는 스크립트 창은 앞으로 더 볼 일이 없으니까 닫아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좌측 화면을 열어서 여기에서 지오메트리 노드 에디터를 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노드를 잘 모르시는 분은 안 보셔도 돼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두었고, 보시면은 파이썬을 통해서 손의 위치 값을 받아온 다음 그거를 이제 리니얼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부드럽게 해줄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그런 구간이 있고, 이쪽은 모디파이어에서 스케일 값과 유즈 값 그리고 이 범위 값을 사용할지 안 할지에 대한 그런 설정 값들을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서는 이거를 그냥 이 상태에서 사용을 할 건지 혹은 위치 값만 사용해서 노드를 더 만든 다음 자신만의 스타일로 뭔가 작업을 할 건지 선택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위치값만 사용하시려면 이 그룹 아웃풋을 떼시고 얘를 밖으로 빼주세요. Alt P를 눌러가지고 여기에서 이 패런트를 끊어줄게요. 우선 큐브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큐브를 만들고 이거를 그룹 아웃풋에 넣게 되면은 오른쪽에 이 오브젝트 원점에 큐브가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이 중간에다가 트랜스폼 지오메트리 노드를 연결을 한 다음에 이 트랜슬레이션에다가 위치 값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있던 것처럼 그 손의 위치 값이 제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노드를 더 꾸며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영상들에서는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